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진짜로 무거운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1950년 6월 25일 그날 미군이나 유엔군이 없었다면 오직 대한민국 국군만으로 북한 인민군과 중국 인민지원군까지 혼자 상대해야 했다면 우리는 과연 이길 수 있었을까요? 상상만 해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지 않나요? 서울이 불타고 한강이 피로 물들고 전국이 학살의 현장이 됐을 그 최악의 시나리오.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자유롭게 숨쉬고 스마트폰 들고 영상을 보는 이 현실 자체가 기적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38선 전역에서 동시에 지옥이 시작됐습니다. 북한군 폭풍작전은 김일성이 스탈린의 승인을 받고 중국의 은밀한 지원을 받아 준비한 기습 남침이었습니다. 당시 대한민국 국군의 실상은 솔직히 말해 처참 그 자체였죠. 총 병력 약 10만 3,827명, 전차 0대, 전투기 공격기 0대, 곡사포 105mm 91문, 37mm 대전차포 140문, 박격포 960문. 그나마 있던 무기 대부분이 미군 정식이 넘겨받은 일본군 잔여품이었고 제대로 된 훈련도 받지 못한 상태였는데요. 1949년 주한미군 사고문단이 애국심 하나 빼면 1775년 미국 독립전쟁 때 미군 수준이라고 평가했을 정도였죠. 반면 조선인민군은 총 병력 20만 1천여 명, 그중 전선 투입 11만 1천 명 이상, 소련제 T-3485 전차 242대, 당시 세계 최강 전차로 제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군을 박살낸 그 전차였습니다. 항공기 226대, 곡사포 552문, 대전차포 550문, 박격포 1728문, 장갑차 54대. 게다가 국공내전에서 국민당군을 수없이 박살낸 조선이용군 3개, 사단 총 6만 3천 명이 이미 북한군에 편입돼 있었습니다. 그들은 북한군 제복을 입고 첫날부터 선봉에 섰죠. 실질적으로 중국군이 전쟁 개전 직전부터 개입한 셈이죠. 개전 첫날, 개성, 동두천, 포천이 순식간에 뚫렸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 의정부마저 함락. 27일 정오 창동 방어선이 무너지면서 서울은 28일 새벽 완전히 적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여기서 가장 충격적인 사실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울을 3일 만에 함락시킨 주역은 북한군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미 1950년 4월 중국이 조선이용군 3개 사단을 북한에 몰래 넘겨준 상태였습니다. 인원은 총 6만 3천 명. 그들은 국공내전의 베테랑들로 북한군 주력으로 투입됐습니다. 중국이 항미원조를 외치기 6개월 전에 이미 전쟁에 개입한 거죠.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럼 미군이 전혀 없었다면 국군은 어떻게 버텼을까요? 실제 역사에 에서도 미군이 늦게 도착하는 동안 국군은 혼자서 거의 3주를 버텼습니다. 그중 가장 전설적인 전투가 바로 춘천지구 전투예요. 1950년 6월 25일 국군 제6사단은 북한군 제2사단과 제12사단의 맹공을 3일 동안 막아냈습니다. 전차 없는 국군이 산악지형에서 화염병, 수류탄, 육탄 돌격으로 탱크를 막아냈죠. 특히 영웅 심일 소령 당시는 소위였는데요. 그는 특공대를 이끌고 북한군의 다리를 폭파하고 전차를 근접해서 파괴하는 작전을 단행했습니다. 춘천을 2일 더 버티게 만든 결정적 공헌하였죠. 이 덕분에 서울에서 후퇴한 국군 1사단이 한강 방어선을 구축할 시간을 벌 수 있었죠. 국방부에서도 6.25 전쟁 최초의 승리로 기록된 전투입니다. 또 다른 가슴 아픈 이야기 중 하나는 한강대교 폭파 사건입니다. 1950년 6월 28일 새벽 9시 40분 최병덕 총참모장 지시로 최창식 공병감 등이 한강 인도교를 폭파했습니다. 목적은 북한군 진격 저지였는데요. 하지만 명령이 너무 일찍 내려졌고 수천 명의 민간인과 국군이 아직 다리를 건너지 못한 상태였죠. 추정 사망자 500에서 800명, 다리 위에 남아 스위치를 누른 공병 장교들 어몽섭 중령, 황운회 중위, 이뭉순 중위 등은 후퇴하는 동지들을 위해 스스로 목숨을 바쳤습니다. 낙동강 방어선에서도 국군은 미군 없이 필사적으로 버텼습니다. 포항에서는 국군 3사단과 학도병들이 조국을 지키자를 외치며 북한군 9월 공세를 막아냈죠. 학도병 57명이 전사한 포항여중 전투, 구암산 전투에서는 탄약이 떨어지면 돌로, 맨주먹으로 적을 막았습니다. 포항이 뚫리면 낙동강 전선 전체가 무너지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북한군은 남하하면서 인민재판과 학살을 자행했는데요. 서울 점령 후 단 하루 만에 수천 명이 끌려가 처형됐다는 기록이 있는데요. 만약 미군이 없었다면 그 학살은 전국으로 퍼졌을 겁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미군 없이 가정해보죠. 첫 번째 시나리오는 북한군은 서울을 넘어 대전, 대구까지 순식간에 내려왔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전차와 항공 지원 없이 국군이 버티는 건 극도로 어려웠죠. 하지만 여기서 국군의 강점이 드러납니다. 그건 바로 한반도 산악지형을 이용한 결사항전 정신이었습니다. 춘천, 영천, 포항처럼 불가능한 방어를 여러 번 성공시켰습니다. 만약 지휘부가 더 일찍 유격전으로 전환하고
민간인과 함께 산악 게릴라전을 펼쳤다면 북한군의 보급선이 길어지면서 과부하가 걸렸을 겁니다. 그 이유는 인민군은 이미 초기 남침으로 병력이 크게 소모된 상태였기 때문이죠. 두 번째 시나리오는 중국군 본격 참전 이후인데요. 1950년 10월 19일 중국 인민지원군 30만 명이 압록강을 넘어왔습니다. 실제 총 참전 연인원 240만 명 규모라고 합니다. 그들은 야간에만 움직였고 산악지대를 따라 은밀히 침투, 미군조차 처음엔 중국군이 왔다는 사실을 제대로 파악 못할 정도였죠. 중공군 전술은 인해 전술로 불렸지만 단순히 때로 밀어붙이는 게 아니었습니다. 3대1 이상 병력 집중, 야간 기습, 포 이후 근접 돌격, 특히 박격포와 수류탄을 앞세운 인파 돌격이 무서웠어요. 장진호 전투에서 미해병 1사단이 고전했던 이유도 바로 이거였죠. 하지만 중국군도 약점이 있었죠. 포병 중화기 부족, 겨울장비 미비, 한반도 산악지형에서 제대로 운용하기 어려웠고 동사자가 속출했습니다. 장진호 전투에서 중국군 피해도 미군 못지않았죠. 미군 없이 국군이 단독으로 막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낙동강 이남에서 완전히 농성하며 시간을 끌고 산악 게릴라로 전환, 국제사회의 개입을 최소화하면서 장기전으로 끌고 간다면? 가능성은 있지 않았을까요? 북한군은 이미 초기 공세로 지쳐 있었고 중국군도 무한정 병력을 퍼부을 수 없었죠. 마오쩌둥 입장에서도 항미원조 명분은 있었지만 자국 경제가 파탄날 위험이 컸습니다. 전쟁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대한민국은 자력 무기 생산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죠. 그리고 국민의 결의가 대단했는데요. 피난민들조차 헌혈하고 학도병이 자원 입대했던 그 정신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시나리오는 최장기전 가능성입니다. 만약 국군이 부산 포항 일대를 최후 거점으로 삼고 해상 보급로를 미국 없이도 국제사회의 간접 지원 과정을 유지한다면 북한 중국 연합군의 보급선은 한반도 산악에서 극도로 취약해집니다. 겨울이 오면 중국군은 동사와 기아로 스스로 무너질 가능성도 있었죠. 실제 역사에서 중국군도 겨울장비 부족으로 큰 피해를 봤으니까요. 물론 현실적으로 완전 승리는 매우 어려웠을 겁니다. 하지만 완전 패배도 아니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게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국군의 지형 활용력, 국민 총력전 정신, 그리고 적의 과도한 확장, 이 세 가지 변수가 합쳐지면 최소한 휴전선 정도는 지킬 수 있었을지도 않았을까요?